안녕하세요, 제로타카입니다. 오늘은 국산차 중에서 가장 고급지고 비싼 G90의 실내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차 키를 보면 스마트 키는 전기차인 GV60과 같은 디자인을 가졌어요. 스마트 키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블랙 하나, 화이트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옆면에는 원격 시동을 걸어서 원격 전진, 후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일반 차와 마찬가지로 잠금과 트렁크 열림 버튼이 있습니다. 차 키는 G90이라는 럭셔리 세단과는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네요. G90의 시트를 보면 별로 굉장히 비싼 시트로 되어 있는 게 그냥 눈에 봐도 보이고요. 에르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를 살펴볼게요. 이 버튼은 무릎 받침대. 이건 시트의 앞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레버는 등받이 조절. 여기 위에 있는 레버는 헤드레스트의 위치. 헤드레스트는 좌, 우, 상, 하 이렇게 네 가지의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허리 지지대인데요. 시트 안에 들어있는 공기주머니를 채우면서 허리랑 척추에 맞게끔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제네시스는 최초로 이지 클로징 도어를 도입을 했는데요. 기존 차들은 여기 문에 이렇게 당기면서 문을 여는 손잡이가 있는데 이 버튼을 통해서 문을 닫고 열면 됩니다. 운전석 도어 패널을 보면 시트는 총 3가지로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셋 버튼이 따로 없어서 그냥 시트의 위치를 조절하신 후 1번을 누르면 이렇게 설정 1로 변경합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저장이 됩니다. 이 버튼은 패신저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누르고 운전석의 시트 조절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조수석의 시트가 움직입니다. 조수석 워크인 디바이스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수석 워크인 디바이스는 조수석 시트 옆쪽에 있었는데 도어 패널에 있어서 조작하기에는 편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누르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듬성듬성 하면 게 오히려 조금 더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버튼은 운전석 마사지 조절이고요. 2열과는 다르게 마사지의 부위를 설정할 순 없지만 단계는 총 1단계에서 3단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이 부분을 통해서 사이드 미러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수동으로 사이드 미러를 접고 켜는 기능. 현재 12시 방향 정각에 있으면 하얀색 불로 들어오고요. 11시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주황색 불로 들어옵니다. 주황색 불로 들어왔을 때 사이드 미러의 위치를 상하, 좌우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 변경 시에는 1시 방향으로 휠을 돌려서 조수석의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전체 문 잠그고 여는 버튼, 다른 차들과 마찬가지로 윈도우를 다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선커튼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창문이 닫힌 상태에서 한 번 더 위로 누르게 되면 선커튼이 올라갑니다. 이 선커튼은 안전을 위해서 1열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기능이 들어있지 않고 2열에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은 후방 선커튼.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커튼이 올라갑니다. 커튼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후진 기어 시에는 선커튼이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조금 더 아래쪽을 보면 저렇게 빨간색 아이콘으로 레버가 하나 있는데요. 문 열림 버튼이 전자식이라 방전이 될 경우에는 이 레버를 당겨서 문을 수동으로 열 수 있습니다. 레버는 한 번 당겨서는 안 되고요. 2번 당겨서 문을 열면 됩니다. 운전석 도어 패널과 스티어링 휠 사이를 보면 이런 기능이 있는데요. 이 버튼은 ISG. 주행 시 신호로 인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시동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입니다. 연료가 불필요하게 사용되면서 배출가스를 막아주고 환경오염을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이 버튼은 차고 조절 버튼인데요.
차량의 높이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G90은 세단이라 높은 턱이 있는 주차장에서는 하부가 닿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차고 높이를 높고 보통으로 두 단계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차체 자세 제어 장치인데요. 미끄러지기 쉬운 노면에서 구동되는 바퀴가 헛도는 것을 방지하고 커브 주행 시 적절한 구동력과 조종력을 가능하게 차체를 제어합니다. 켜져 있는 상태에는 클러스터에 아무런 표시가 되지 않고 꺼져 있을 경우에 클러스터에 표기가 됩니다.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이 레버를 밑으로 내리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해제가 되고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이 레버를 앞으로 당기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집니다.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면 12.3인치 클러스터와 12.3인치 내비게이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린 것 같아요. 저도 영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조금 더 나와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낮게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디자인적의 감각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런 디자인을 구상하면서 이런 빈 공간을 활용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버튼은 프론트 개폐 버튼이고요. 한번 눌렀을 때 트렁크가 열리고 트렁크가 열린 상태에서 꾹 길게 누르고 있으면 트렁크가 닫힙니다. 이쪽은 클러스터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커요. 여기 폭도 굉장히 넓고 휠 자체가 엄청 동그랗게 되어 있어가지고 스티어링 휠이 큽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관련한 주행에 관련한 버튼들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인포테인먼트 관련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스마트 크루즈 버튼.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계기판에 리밋이라는 표기와 함께 속도 제한 기능도 숨겨져 있습니다. 짧게 누르면 스마트 크루즈, 길게 누르고 있으면 리밋의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버튼은 즐겨찾기 버튼인데요. 여기 즐겨찾기 버튼은 단축키 빠른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화면에 이런 표시와 함께 어떤 부분들을 빠르게 설정할 것인지 이 목록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버튼은 스마트 크루즈나 리밋 작동 시 속도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버튼이고요. 하나씩 올리면 숫자는 1씩 변하고요. 길게 누르고 있으면 숫자는 10 단위로 변경이 됩니다. 이 레버를 통해서 차량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를 누르게 되면 정보 변경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정보 변경 화면에서 화살표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차량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앞차와의 차간거리인데요. 앞차와의 차간거리는 총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다른 현대차들과 마찬가지로 이 버튼 하나에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과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은 전방 카메라를 통해 차선을 인식하여 방향 지시 등 조작 없이 차선을 이탈할 경우 경고 및 스티어링 휠 조향을 보조합니다.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 전방 카메라로 차로 및 선행차를 인식하여 스티어링 휠을 제어함으로써 차로 중앙을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클러스터에 이런 표기가 나오고요. 길게 누르고 있으면 그 옆에 또 다른 아이콘이 나옵니다. 동시에는 초록색 불로 변경이 되어 활성화가 됩니다. 인포테인먼트 기능 쪽을 살펴볼게요. 이 버튼은 즐겨찾기 버튼. 여기에도 즐겨찾기 버튼이, 여기에도 즐겨찾기 버튼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기능은 어떤 것으로 바로 설정할지는 여기 화면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 인식 버튼, 볼륨을 조절하는 버튼, 가운데를 꾹 누르고 있으면 음소거 버튼. 이거는 터치로 되어 있어요. 좌우로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화 받고 끄는 버튼. 이 버튼을 눌렀을 때
USB로 갈 것인지, 블루투스 연결할 것인지, 자연의 소리를 할 것인지 핸들 모드 버튼으로 재생할 미디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에서 이렇게 체크 하셔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여기에 그냥 영어로 모드라고 적혀 있었는데 아이콘의 모양이 좀 바뀐 것 같네요. 공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맵, 내비, 라디오, 미디어, 비상등, 트랙 이동하는 버튼, 즐겨찾기 버튼, 셋업 버튼이 있고요. 이 레버를 통해서 공조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이 오토 버튼을 눌러서 외부 온도에 맞게끔 자동으로 에어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토 버튼과 앞유리 성해 제거, 똑같이 조수석에도 오토 버튼, 내기순환, 뒷유리 성해 제거 버튼이 있고요. 여기 공조를 자세히 보면 여기 스프레이 모양이 있어요. 이거는 디퓨저 세기를 조절하는 버튼인데요. 설정을 통해서 이 스프레이의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열선 버튼과 공기청정 버튼. 윈도우가 열려 있을 때 이 공기청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윈도우가 자동으로 닫히면서 공기청정 모드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공기청정 모드, 미세먼지 감지 센서를 통해 실내의 미세먼지 농도를 감지하여 표시창에 표시하고 필요시 공기청정 모드를 자동으로 작동시켜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해줍니다. 이 부분을 밀어서 열 수 있고요. 닫을 때는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여기 부분을 한번 꾹 밀면 닫힙니다. 여기 컵홀더 이렇게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는 전자식 변속 조작기가 있는데 여기서 후진 모드를 넣을 때는 이 휠이 변경 시에는 진동이 느껴져서 아, 내가 후진 기어를 넣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게 추가적으로 안내해 주는 것 같아 좋네요. 이 버튼은 꾹 누르게 되면 미디어 전원을 켜고 끄는 버튼, 이 휠을 통해서 볼륨을 조절하는 버튼, 이 버튼은 지문 인식, 이 지문을 통해서 결제도 할 수 있고 차량의 시동도 걸 수 있습니다. 이 튜는 맵 화면에서 지도를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백, 홈, 메뉴를 설정할 수 있고요.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이 터치가 아닌 이 휠을 통해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휠은 좌, 우, 위, 아래 이렇게 움직이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토홀드 버튼이 있고요. 운전석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카메라 뷰, 드라이브 모드, 앞 범퍼 센서, 조수석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운전석의 도어가 닫히고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조수석의 도어가 닫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건 G90은 회장님 차잖아요. 그런데 운전석에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이 따로 없어요. 여기 이렇게 빈 공간에 그런 기능 하나씩은 좀 넣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네요. 여기 아래에는 무선 충전 기능, 이 안쪽을 열면 USB 포트와 12V 충전잭이 있습니다. 오버헤드 콘솔을 보면 썬루프를 열고 닫는 버튼, 하이패스 전원을 켜고 볼륨 조절하는 버튼, 요금 확인 버튼. 이 버튼은 차량 문이 열렸을 때 실내에 불이 들어오게 연동하는 버튼. 이 버튼은 후방 선커튼, 빌트인 캠, 전체 조명, 음성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SOS. 차량 사고 시 SOS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네시스 고객센터로 바로 연결이 되어 빠른 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G90의 기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